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수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오늘도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멋진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멋진 사람. 멋진 사람은 힘들 때 티가 납니다. 진짜 멋진 사람들은 힘들 때 티가 나더라.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은 그의 삶이 역경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이 따뜻함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보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마음이 단단한 그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거의 진짜 개판 5분 전이죠. 왜 그러냐? 일단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뻘짓을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습니다. 요즘 또 하이닉스는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하이닉스가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을 제꼈네요. 삼성을 제끼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답니다. 1위에 올랐는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아까 맞죠?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희비가 좀 엇갈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향후 HBM 시장의 그 게임 체인저가 될 6세대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앞서 나가고 있어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 보니까 올해 1, 4분기 D램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매출액 기준 점유율 36%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34%, 마이크론이 25%로 그 뒤를 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닉스는 특히 핵심 기술인 HBM 분야에서 70%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됩니다. 이번 성과는 하이닉스가 D램 분야, 이 D램 분야 특히 HBM 메모리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하는데 회사에는 큰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2, 4분기에도 선두를 달릴 전망이고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HBM을 찾는 글로벌 빅테크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같은 수의 미국발 관세 장벽에도 HBM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HBM의 주요 적용처인 AI 서버는 국경 없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무역 장벽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HBM 시장 성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네요. 차세대 HBM인 HBM4 시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선두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현대 주력인 5세대 HBM인 HBM3 12단 제품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고객사들한테 공급 중입니다. 6세대 HBM4 12단 제품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이 고객사들한테 샘플을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고 하이닉스는 향후 HBM4의 개발에도 속도를 내서 HBM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이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엔비디아 공급망 합류를 시도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HBM3 8단과 12단 그런 콜 테스트 통과 여부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더라. 삼성반도체 사업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에 열린 주총에서 AI 경쟁 시대에 HBM이 대표적인 부품인데 그런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늦게 읽는 바람에 초기 시장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4 등 이 차세대 HBM에서는 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글이 전 세대보다 10배 빨라진 추론 최적화 인공지능 가속기죠. 아이언 우드로
AI 클라우드 시장 입지에 강하게 나섰습니다. 구글은 아이언 우드 고대역폭 메모리 탑재량을 6배 늘리는 한편 가정용 로봇이죠. 그 볼리, 이 볼리의 제미나이를 이식을 해가지고 피지컬 AI 시대에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그런 공조도 예고를 했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는 9일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에서 이 7세대죠. TPU, 이 TPU 아이언 우드하고 제미나이 2.5 플래시 클라우드 광역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AI 클라우드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아이언 우드는 전세대인 트릴리움 대비 그 총 성능이 10배 개선이 됐고, 이 트릴리움의 그 성능 개선 폭이 4.7배였다는 점에 미뤄볼 때 급속한 발전이네요. 전력대 성능비 또한 1년 사이에 2배 개선이 돼가지고 2018년 선보였던 1세대 TPU보다도 30배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HBM3가 192GB로 6배 늘어난 점이 성능 향상의 원동력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계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업계는 올해 구글이 HBM 구매를 2배 이상 늘려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두 번째 수요처로 떠오를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언 우드는 엔비디아 H100을 넘어서는 4614 TF롭스의 그 속도를 자랑하는데, 또 최대 9216개 칩을 엮어서 제공할 때는 42.52 플롭스, 엑사플롭스 초당 100경의 연산, 엄청나네요. 하여튼 이런 수준에 달하는 연산력으로 세계 최대 슈퍼컴 엘 카피탄보다도 24배 빠르답니다. 클라우드 원가인 AI 칩셋 비용 감소는 곧 AI 가성비 향상으로 이어지고, 여기에다 글로벌 200여 개 지역에 산재해서 구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네트워크망이 클라우드 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공이 됩니다. 토마스 쿠리안 그 구글의 CEO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동되는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오픈 AI GPT 퍼제로의 24배, 딥시크 아론보다도 5배 정도 높은 가성비를 낼 거라고 하죠. 이렇게 생성형 AI 그 미래로 주목받는 그 피지컬 AI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고, 삼성은 올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인데, 가정용 로봇 볼리에 구글 제미나이가 탑재되네요. 볼리의 삼성 AI랑 그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기능을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요구를 예측해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맞춤형 AI 동반자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에 따라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가격 인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로이터에 따르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최근에 고객사들한테 메모리 모듈하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 대한 요금 인상 계획을 통보했네요. 마이크론은 최근에 고객사들한테 이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납품 가격 인상 소식 알렸고, 이와 별개로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고객들한테 전가한 셈이죠. 마이크론은 중국과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등에서 주로 아시아에 공장을 두고 이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들여옵니다. 지역에 따라서 최소 24%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예상보다 큰 부담의 가격 인상을 택한 것 같아요. 반도체는 지난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는데, 메모리 모듈과 SSD 등의 저장 장치는 다른 제품처럼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이 마이크론의 이번 관세 부과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IT 제품군의 올해 출하량 전망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고, 최악의 경우 AI 서버 성장률은 10%포인트 이상 떨어지고, 이 스마트폰은 역성장할 거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미국 상호관세 그 부과에 따라서 AI 서버랑 일반 서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의 올해 출하 전망치를 낮게 잡고,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28%대 성장률에서 최대 10%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AI 가속계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필수로 탑재되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이 되면 한국 업체들의 공급 물량도 드러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관세가 높아지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이 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침식될 수 있어요. AI 서버에 대한 투자를 더 지연시켜서 연간 출하량 성장률을 18% 낮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전년 수준에 그치거나 전년 대비 한 5% 정도 역상정할 것으로 내다보는데,
노트북 컴퓨터는 성장 정체를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은 단기적 수요 급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글로벌 IT 공급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하여튼 반도체의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서는 등 업황을 둘러싼 기대감도 흘러나오지만은 이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합니다. 아직 반도체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철강이나 자동차처럼 25%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이 폭탄 관세가 현실화되면 이 반도체의 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봬요.